다음 소식은 북한하고 중국 소식인데요. 그 어저께 바로 그 외교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네. 추방이 있더니 그 사이에 또 정은이는 또 친서를 보냈군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한 구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북한 매체가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연합뉴스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구두 친서 교환, 적대 세력 방해 속 북중 단결 강화.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 관계, 조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토의 결정한 것을 통보했다며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 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대 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괄목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 오나나가 조만간 그 김영희 아나운서 대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오늘 안경도 그렇고. 네. 통일되면 저쪽에 가서도 하시면 통일되면 취업 쉬워지겠네. 네. 저는 진짜 통일되면은 공영방송. 진짜 저는 통일되면 겁나 인기 많을 겁니다. 예,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꼭 통일돼야 됩니다. 예. 평양지부에 바로 가실 것 같은데. 예, 바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중국이 뭐 홍콩과 뭐 신장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방 국가로부터 그럼 미국으로부터 사실은 뭐 압박을 좀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받는 가운데서 북한이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아마도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 뭐 나가리 된 것 같고 지금 보면 모르죠. 뭐 말레이시아가 어떻게 그게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중국에 SS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 역시 구두 친서를 보냈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습니다. 그는 친서에서 국제 및 지역 정세는 심각히 변화되고 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두 나라 사회주의 위협이 새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경제 지원 의사를 밝혔다. 네, 뭐 이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대북 경제 지원. 결국은 뭐 돈 문제로 다시 저쪽하고 가까이 붙는다라는 얘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게 우리 그 통일부에 뭔가 그 발표가 그러니까 임박했다라고 이제 그때 이인영 장관도 뭐 이인영 장관도 하겠다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다가 뭐 제주도가 제일 먼저 제의를 하니 어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최근에 또 어제 그제 대북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주식이. 그래서 저는 오늘쯤 뭐가 터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좀 친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떨떠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 안보 보좌관 그러니까 제이크 설리번이요. 네, 제이크 설리반. 미안합니다. 제이크 설리반이 이번에 미중 회담을 마치고 회견을 했는데 회견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 북한 문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발언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다시 했어요. 그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이걸 주도해갖고 직접적으로 옛날 트럼프 때처럼 한중 간의 결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미국이 나중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향에서 러시아하고 중국도 들어와.
다자회담으로 가자라고 하는 육자회담 어떤 분위기로 다시 회귀하는 게 회귀하는, 아니냐. 오바마 때처럼. 오바마 때처럼. 그럼 이제 결국 우리는 오자만 하고 싶은데 육자로 또 하나 끼어들라고 하는 놈들이 일본이죠. 참. 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반도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어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이제 끝난 4년 거죠. 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럴 때 힘들어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빵 때려줘야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론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국민도 힘든데 무슨 뭐 대북 저기를 한다 그러냐라는 또 반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궐선거 이후로 미뤄지나라는 생각을 그럴 수도 해볼 수도 있겠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늘어지게 하게 되면 당장 이 곡기가 없어서 오늘 내일 숨이 넘어가는 그러게.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에 중국에다 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우아래로 딱 갇혀 있잖아, 그렇죠. 북한은. 우리가 못 주면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서도 보낸다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안 된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바이든이 돼도 남북 관계는 훈풍이 불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예, 그 얘기하신 많은 분. 분들이, 예.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분들 이제 정말 전문가 타이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예전 정부 같으면 아마도 아무 짓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 짓도 진짜 할 수 없는 안 상황이죠. 했지. 안 하고 그렇죠. 못 하고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믿어보는데 어떤 식이냐면 미국이 대놓고 공식적으로 들어와 러시아 중국 들어와 했죠. 자, 그러면 저는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중국하고 러시아 쪽을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육자회담 할 당시만 해도 여러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실 북한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에 좀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진해 안의 문제가 사실은 좀 심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해안을 가지신 분, 정도의 해안을 가지신 분이라면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참여를 하시되 우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달라.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걸 우리 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되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중국은 동계올림픽일 거고요. 러시아는 백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협상 카드로 사용해 가지고 어차피 미국한테 기대할 건 없어요. 그렇죠. 이제 어. 바이든 이제 뭐 행정부나 기대할 거 없어요. 외교부한테 기대할 건 아예 없다고 아무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 전문가들, 자 미국에서 박사 딴 애들 니들 다 빠져. 다 빠지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쪽으로 우회해서 저는 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하고 뭐 외교적으로 사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어우, 생각할 수 있는데요. Oh no. 미국도 지금의 그 위기 상황,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의 경제를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어찌됐건 리쇼어링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놀고 있는 실업자도 문제지만 새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어떡할 그 거예요? 사람들은 최소한 일자리 몇백만 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제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일자리 만드는 거는 금융업 제조업- 서비스업은 교육 수준도 높아야 되고 또 맞아요.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의 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결국은 이제 단순 노동을 통해 갖고 일할 수 있는 원초적인 제조업이 미국 안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 다시는 못 살아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줄 수 있는 사실 가장 기반돼 있는 모든 기술, 반도체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친환경 수소 사업과 태양열까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기술이 사실상 대한민국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안에는 이제
제조업 전문가가 없어 아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놓고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경제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부분 안에서 얼마든지 동등한 관계 파트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미국이 우리한테 원조를 해줬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제조업은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면서 외교적으로도 해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중요한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예전만큼 걱정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예전에 꿈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대통령을 닮아서 몇 수 앞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그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급급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도 대통령처럼 몇 수 앞을 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 하에서 이제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그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만 확실하게 막 해결해 줄 사람, 이렇게 급급해서 사람을 뽑을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국제정치 철학적인 시각이라든지 외교 전략을 그대로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제관계는 여러분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아무리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해도 그 나라의 대통령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 보십시오. 바이든 우리만 신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제사회 전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신뢰 못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소외당하고 있고 거기서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들 야 미국 약간 이상해 막 갔어. 그러니까 우리 실리 챙기면서 적당히 맞춰주는 척만 해.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전에 이명박근혜 정권일 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을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때 세계인들 눈에 그러니까 외교가에서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우스워 보였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드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섰는데 국제 외교가에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반드시 우리는 세워야 한다라는 역사적 책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후보를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누가 되면 좋겠어요. 제 국진당 애들 확 물려쳐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칼 휘둘러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다차원적으로 큰 틀에서 후보 검증을 좀 해주십사.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댓글에 러시아 갔다 온 저를 러시아 유학파 뭐로 예, 이 PD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사실은 아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푸틴 딸하고 우리나라 남자하고 옛날에 사귀었어요. 이 PD님은 아니시죠? 저는 아니고 예, 우리 그때 이 국장님은 아닌 걸로. 삼성전자 직원인가?
러시아 지부에.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지금도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야, 그때 푸틴 사위만 됐어. 그때 사회가 됐으면 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걸로 또 뉴스에 나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 네. 아이고 이 PD님은 러시아 있을 때 그 고위급 딸내미라도 좀 사귀어 보시지. 저 물론 저기 푸틴 저기 대통령이 나온 학교 저도 동문 푸틴과 동문 안철씨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잠시 있었지만 야, 이게 나라고 그렇게는 안 할 되네요. 인재를 놓쳤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이 들었냐면 야 걔 괜찮나? 막 이 생각 이런 얘기 막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선 전에 방자 여사한테 마음을 잠시 주었었고 그 최근에는 이제 나는 못하니까 우리 아니 아들이 왜 유부녀한테 마음을 아니 그러니까 줘요? 그쪽은 이제 워낙 프리하시잖아. 그 교제 관계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우리 아들이 이 진핑이 사둔 딸하고 이렇게 좀 뭐야. 어떻게 해보는 게 아유, 어떨까? 근데 애국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무서워. 겁나 무서워. 부부 싸움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장인들 이 자리가 너무 살벌해 의외로 얼굴은 평범한데 참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만약에 그 두 분이 이제 결혼했으면 우리나라 외교가에 큰 뭔가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었겠다. 그랬으면 삼성은 지금 아마 러시아에서- 애플보다도 러시아 1위 그룹. 러시아 지금 당연히 전자부문 1위지만 오히려 삼성과 러시아의 합작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삼성이 지금 애플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삼성이 석유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죠.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큰 기회를 놓쳤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네. 이분들 진짜 왜 결혼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합니까? 서로 정말 사랑하고 개인 간의 결합이고 뭐 이런 걸로 보셔야지. 못된 사람들이야. 아니, 어쨌든 그래, 그분들 사랑만 파먹고 사세요 계속. 네, 헤어졌다니까. 알겠습니다. 사랑 열심히 펴먹도록 하겠습니다. 자,